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자 지금 백령도 연평도 일대 북한의 포사격 관련해서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지금 방산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빅텍, 휴니드, 스페코와 같은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들썩이는 움직임들과 함께 또 AI주들이 오후장 빨간불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장 초반 강했던 전고체 테마의 힘은 다소 약해지고 있고 MSCI 편입 기대가 높은 종목들 또 2차 전지들의 반등이 속속 나오면서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한빛레이저입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의 기업에 레이저 응용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DB금융스펙 10호와의 합병을 통해서 전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상장 이틀째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고객사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10위는 한빛레이저입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시노펙스입니다.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비롯한 전자부품 사업과 다양한 필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환자형 인공신장기기와 혈액 투석 필터 국산화 및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혈액 투석 관련 필터와 소모품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혈액 투석 관련 제품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고 근시일 내 허가 취득 후 사업 본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가 9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이후 고가 기준 2배 이상의 금액까지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보호 예수 기간 종료에 따른 물량 출회 압박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에서는 협동로봇 시장이 개화 시기만큼 금리 인하 시 미국을 필두로 수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요. 미주 권역의 투자 재개를 필두로 올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8위는 두산로보틱스입니다. 네, 10위는 어제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새내기주죠. 이 한빛레이저입니다. 어저께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인데 한빛레이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광 파트너님. 네, 일단은 이제 전일 합병 상장과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단기 이 신규주에 대한 특징 이외에는 아직까지 좀 이 기업이 어떤 이 성장을 하는지 지켜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단기 매매로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상장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이 좋은 점만 본다라면은 레이저 설비 사업에서 이제 2차 전지 설비 기술로 해서 사업을 확장시킨다라는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있는데요. 일단은 본래 이제 이 산업용 레이저 사업으로 해서 커왔던 회사가 2차 전지 쪽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상장 이후에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일단은 이 기업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를 지켜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좀 시장에 대한 관심몰이가 되었었던 신규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규주에 대한 퍼포먼스가 당분간은 일어날 수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단기 매매에 좀 마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의뢰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좀 공통된 의견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자. 한빛레이저 진단 들어봤고요. 자, 9위 시노펙스입니다. 최근에 급등 탄력을 받기 시작한 때가 딱 12월 초였습니다. 그 혈액 투석기 국제 인증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글로벌 진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급등이 또 지속되면서 그 흐름을 반영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워낙 개별 이슈에 따른 급등이다 보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가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단기 급등한 종목들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시노펙스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일단 시노펙스의 모멘텀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전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가격대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모멘텀이 좀 두 개 있습니다.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가 나노 소재, 나노 개발제, 나노 기술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서 FPCB 사업과 멤브레인 필터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어쨌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등 이 첨단 IT 부품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시노펙스가 이제 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이 혈액투석 관련 제품군을 이제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제까지 사업을 수주했고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최근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로써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6번째 혈액투석기 기술 보유국 지위를 획득을 했고요. 아마 혈액투석기는 그 신장 기능에 관련돼서 이제 혈액을 노폐물하고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들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일회 그 인공장기 관련된 부분인데 혈액투석 관련이나 이제 필터 및 소모품 시장 같은 경우가 약 1조 8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업화가 될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주가는 이 혈액투석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을 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것보다는 이제 원래 주력 사업에 대했던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FPCB 사업이 주요 사업이고 이건 주로 휴대폰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서 갤럭시 플립이라든지 이런 갤럭시 시리즈에 전체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고 베트남 1공장, 2공장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업무 생산성도 높이고 고부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 글로벌 시장 폴더블폰 출하량이 23년 1,860만 대에서 27년에 1억 150만 대까지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온디바이스 AI가 또 스마트폰과 연관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주력 사업 말고도 신사업 같은 경우 신성장 동력으로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연결, FPCB 자체도 이제 설비를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 향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주가가 가격대가 77,73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만 유지되다가면 저는 레벨업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30원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사업부터 신성장 사업 기대까지 시노펙스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8위 두산 로보틱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호예수 기간 종료에 따른 이 매물 출회 압력에 오늘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 공모가 대비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오늘 장 초반 10만 원 선이 깨졌다가 다행히 현재는 10만 원 선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광 파트너님? 일단은 보호예수 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좀 일시적인 악재로만 좀 받아들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본다면은 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서 하방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 종료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락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장에 대한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인데 다음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12개월짜리가 남아 있어서 상당 기간 동안에는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는 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CES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크지만 여전히 전체 앞으로에 대한 로봇 산업을 바라봤을 때는 이제 개막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과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 오늘과 같은 보호예수 종료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일시적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를 재정비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적어도 당분간은 이 CS에 대한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좀 밀어놨었던 이 북미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상반기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전고점 위치까지 최근 고점 위치까지는 목표가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3개월 보호예수 해제분 이 일시적이고 워낙 시장 관련 긍정적인 만큼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켜보자 두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전날 미 해병대 훈련장에서 무인 차량 성능 시험에 성공해 방산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방산 기업의 무인 차량이 미군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내 방위 산업의 성장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풍부한 수주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성장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7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다음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인공지능판 앱스토어인 오픈AI의 GPT 스토어가 다음 주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동사는 최근 인공지능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리노스를 인수하면서 AI 관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상장사 소스넥스트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전 세계 오피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사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제품과 B2B 제품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각국의 유수의 총판 기업들을 통해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상한가까지 갔네요. 네, 먼저 7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빅테크 같은 방산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긴 합니다만 장초반 전통 방산주들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다만 7% 상승분을 오늘 좀 반납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새해에도 방산 수출 모멘텀이 유효하고 여긴 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대까지 좀 교집합으로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다시금 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이 지수 밀림이 물론 시장 자체가 좀 밀린 부분도 있겠지만 혼조세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매물대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분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산 산업이 한 54%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 항공 부분이라든지 시큐리티 쪽 부분이 이제 나누어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3조 원대 규모의 이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의 호주 수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쟁쟁한 경쟁국들을 제치고 나서 이제 성사가 된 데에다가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무기의 그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방산시장 진출한 점에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첨단 기술 기반의 방산이 대한민국의 이제 뭐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해병대 훈련장에서 실시한 이 다목적 무인 차량의 성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방산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이제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정부에서 지난 3일 그 최대 3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제 폴란드 방산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 2차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올 상반기를 기한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것도 어쨌든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K9 자주포의 2차 계약이 아직 3차 잔여 물량도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개별적인 수출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이 또 이 방산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첨단 전략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의 뭐 실적적인 부분들 플러스 정부의 정책이 함께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추후적으로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퍼포먼스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게 뭐 급등 형식으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좀 전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만 7,5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일단 목표가는 그전에 계속 머물러서 눌렸던 14만 2천 원대를 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점진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짚어주셨고 사실 최근에 소외됐던 한국항공우주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가장 추세 좋게 올랐던 LIG 넥슨 또 좀 쉬고 있거든요. 각각 또 기회를 엿봐도 될까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한 게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쉬어가는 종목들이 잠깐 반등을 보였지만 그새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라면 이왕이면 좀 강한 종목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강한 대장주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폴라리스 오피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하반기에 들어서 조정을 받다가
이 최근 들어서 이 긍정적인 뉴스 들려오면서 오늘 특히 일본 시장 진출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좀 올해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용 파트너님? 네,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현재 상한가가요, 상당히 좀 강한 상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좀 최근 한 3개월 정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상당히 좀 밀리는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앞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매물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는 상한가까지 안착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한가가 올라온 데까지의 시장에 대한 배경 뉴스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GPT 스토어에 대한 출현 자체가 이 생성형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보급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런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서 AI에 대한 이 시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의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현대차와 또 삼성전자와 또 어느 기업과 이와 같은 협력에 대한 소식을 보이면서 AI 산업에 대한 이 활용도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AI에 대한 시장 진입을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안정적인 고객들과 함께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단 1차적으로 했을 때 네이버의 AI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용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테슬라 모터스와도 협력사 관계가 되어 있고, 그 밖에도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서의 오피스 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변을 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같은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때 대장주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상승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한가 이후에 장 끝날 때까지 안착이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는 연중 신고가 위치였던 7,400~500원 라인 때까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챗 GPT 관련한 이제 스토어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 끝까지 지켜낸다면 더 높은 가격대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스소프트는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 부근에서 역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오늘 다른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주춤할 때도 AI주들의 탄력은 강하게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대형 수급이 유입되면서 코스닥의 반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하죠. 새해 들어 미국의 IRA 세부 규정이 시행된 가운데 분리막과 전해질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중 SKI테크놀로지는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올 한 해 이익 증가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8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기관도 힘을 더하면서 6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NLL 북방에 낙하했지만 1년 만에 이뤄진 사격 훈련에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통 방산주들 일제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빅텍은 두 자릿수의 급등 이어가면서 15%의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산업 규모가 2022년 36조에서 2027년에는 550조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음 주 CES가 예정돼 있고요. 오픈 AI가 다음 주 GPT 스토어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러 뉴스가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내는 가운데 솔트릭스는 19% 오르면서 3만 원대 뚫어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미국 리듐 파마슈티컬스에 4천억 원 규모 희귀 비만 신약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약사의 새해 첫 기술 수출로 연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매년 별도로 받을 텐데요. 뉴스 대비 반응은 약하지만 그래도 외국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0.7%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주춤하다 보니 테마주들만 계속해서 정신없는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의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하이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력 걸그룹 중 하나인 르세라핌이 일본 신인 수입 순위 1순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BTS 군입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엔하이픈이나 세븐틴, 전국 모두 앨범 판매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진스와 르세라핌의 음원 모두 해외 차트에서 상위권을 지속하고 있고 4분기 하이브의 음반 음원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위는 하이브입니다. 네,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미국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이 국내 화장품 ODM 업체에서 새로운 성장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향후 2,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2018년 미국 ODM 업체 잉글 우드랩을 인수해 현지 공략에 나섰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고마진 제품과 고객사 믹스 개선에 힘입어 이익 양질화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한농화성입니다. 꿈의 전지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국내 빅3 기업들이 조직 개편과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예비 타당성 통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전기차용 황화물계 전고체 2차 전지, 전기차용 리튬 메탈 2차 전지 등이 각각 개발될 예정인데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이 보완 가능한 만큼 빠른 시장 선점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생태계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한농화성 20%대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상승분들 많이 반납한 모습이고요. 한농화성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5위는 엔터주 가운데 유독 돋보이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이 BTS 완전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인데 엔터주 내에서의 하이브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태진 파트너님? 하이브는 엔터 업종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하이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예전에 생각나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이광호 대표님 여기 앉으셨고 네. 제가 하이브 홍대 가는 법 아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뉴진스에 그때 하이브라고 하셨던, 말씀 예. 주셨죠.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하이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일 거점에 구축한 이 3대 본사를 바탕으로 해서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이렇게 이어지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에서 비롯해가지고 이제 확장과 고도화를 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뭐 글로벌 팬덤에 대한 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엔터주의 대장은 하이브, 부대장은 JYP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세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전에 그 뉴진스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신인 1위 랭킹의 1위가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이 하이브가 보게 되면 이제 보통 25만 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9월 달에 이후로 이제 처음인 건데 그동안 이제 엔터 업종의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국 내 앨범 판매가 감소하면서 이제 차이나 리스크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좀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일본 랭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방탄소년단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방탄소년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멀티 레이블 전략을 가져간 기업이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없다 하더라도 신의 아티스트의 뭐 데뷔라든지 뉴진스, 르세라핌에 관련된 이제 콘서트 매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기조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뭐 재계약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또 약물 관련된 악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만큼 긍정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뭐 시장에서도 웬만큼 엔터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를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종목은 하이브하고 JYP 엔터 정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장주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이브는 그 아티스트들의 그 실적, 매출에 힘입어서 좀 좋은 성장을 계속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25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손절가는 24만 원 정도로 러프하게 좀 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30만 원 네. 보시고 공략을 해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엔터의 대장 하이브를 중심으로 온도 르세라핌 호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신규적으로도 관심 하이브 대장을 중심으로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코스메카 코리아도 볼까요?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정체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추세를 정말 잘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중소형 화장품사 내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4분기 사생 최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품주의 네. 매매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열기는 좀 식은 느낌이 있기는 네. 한데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는데 열기가 식은 게 맞네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연말 때 만약에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크게 봤을 때 화장품 종목들이 선별에 좀 차별화가 좀 있었거든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화장품 사업이 중국이 아닌 일본이나 유럽 또 특히 북미 시장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잘 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생각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인고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에 대한 시장이 아니라 북미나 아니면은 유럽에 대한 또 일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추이를 좀 유지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연말과 연초 때 큰 관심이 없다가 최근 지수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관점으로 화장품 종목들을 다시 보자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장품 산업들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나 중국에 대한 분위기, 배경을 많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지금 화장품 안정성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반사적으로 이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장품 산업들은 지금 중국 안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안에서 화장품 사업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규제를 만든다? 그러면 내부적인 단속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 진출, 워낙에 이제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변별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아직 열리지 않은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일본이라든지 북미 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글우드랩이라든지 그밖에 화장품 종목들은 일단은 지난 4분기 때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질 때까지는 저는 화장품 종목들은 조금은 이제는 모멘텀을 다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의 관점을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지금은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 고점에 대한 가격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관망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한농화성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또 전기차 배터리 사업 추진 속도를 내면서 관련 이 중소형주들도 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한농화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 고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2차전지 관련됐을 때 항상 그 하반경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박스권 장세 매매를 이용한 공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정밀화학 제조업체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이다라는 전해 중인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몇 개 나왔어요.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성과 및 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소재 개발을 또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SDI도 뭐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설비를 했고, 현대차도 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면서 이제 오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이 전기 자동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업계에 이런 호재들 기사가 나오면서 2차 전지, 특히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부분을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죠. 거치로 만든 배터리고 주행 거리를 이제 비약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화재 위험성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 불리고 있고, 저는 만약에 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발전되고 실제 상용화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가시되, 지금 이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슈에 따른 움직임 그리고 박스권의 흐름이 조금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박스권 매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이제 손절가는 16만 9,900원, 17만 원 정도, 17,000원이죠. 17,000원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19,500원 해가지고 이제 박스권 매매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슈가 나왔을 땐 적절히 또 수익 실현을 해 나가자라는 한농화산 전고체 테마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또 실시간 유튜브에서는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도 분위기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네, 조금 전 헤라님께서 로봇주 가요 하셨는데 지금 T-로보틱스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 국내 대기업의 AMI 물류 로봇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오후장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온향 물류 로봇 공급 이후에 추가 고객사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지금 반응하면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카이스태그님께서 2차 전지 어떻게 될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급반등과 함께 2차 전지주 전반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굉장히 탄력을 끝까지 가져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과연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을 순환매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일단 반도체, 제약바이오주 다소 주춤할 때 오늘 2차 전지주들의 반등 좀 긍정적으로 반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채팅방에서도 이 연평도 주민대피령 관련해서도 말씀들 많이 나누고 계셨어요. 백색유령님께서도 이 속보 전해주시면서 윈드포스님께서는 군복 챙겨야 하는 것이냐라는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네, 뭐 북한 해안포 사격 훈련 이제 도발 관련해서 오늘 연평도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이후에 빅텍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이래서 그런지 조금 더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 빅텍 그래도 계속해서 좀 탄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타 그 휴니드라든지 스펙호는 또 힘이 빠지면서 계속해서 장중에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도 짧게 또 여쭤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에코프로 BM의 급반등과 함께 또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눌려 있었던 소외됐던 2차 전지들이 반등을 좀 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의 그 상승을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기존에 강했던 쪽이 쉬어서 오늘 네. 좀 반등에 나선다라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납폭과대에 대한 시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고물가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증설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지연되고 철회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다시 한번 공장 착공을 한다는 것은 산업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우상향적인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본다라면은 전일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중단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 큰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 혹은 소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공매도 중단을 선언한 총선 이후에도 공매도 중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면서 전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매도에 대한 이 금지령이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라면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납폭과대 인식에 대한 더불어서 주가에 대한 턴 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순번을 좀 본다라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순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큰 비용을 갖고 있는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 대한 내재화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LNF가 사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내재화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LS 그룹과 내재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광물 확보에 대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빅텍에 대한 급등, 확실히 다른 이제 이런 전통적인 방산주가 아니라 여기 이제 좀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방산주다 보니 오늘의 이슈는 좀 단기 이슈에 그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움직일 여지를 보세요? 저는 단기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도발을 했고요. 우리 군도 지금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뭐 어디 중동처럼 확전이 되느냐 이런 네. 부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뭐 이게 과거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북한의 도발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 어제였죠, 어제.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이란에 관련된 그 테러 배후에 대한 이야기들, 보복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는데 유가 반대로 그냥 오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슈몰이로 인해서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어쨌든 크게 확전될 우려는 네, 없기 때문에 그냥 딱 짧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시장 분위기로 그 현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워낙 지수가 눌려 있다 보니 이런 테마주들이 이슈에 따라서 좀 이슈몰이로 급등하는 부분이 속속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현상으로 오늘 또 빅텍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이제 2위와 1위 찾아보도록 할까요? 과연 오늘의 스타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2위 열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변압기나 전력 인프라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해 전력기기 업체들의 호황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등의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세도 견조한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사는 어제도 영국 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1,48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유럽 신재생에너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다가오는 2월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MSCI 신규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가총액과 유동 비율로 봤을 때 신규 편입 여부가 확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되는데 현재 시총 20위권 내 진입하고 장중에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지만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에코프로 머티가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스타 종목이 딱히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시장 자체적으로 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냥 우후죽순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쪽도 좀 꿈틀대고 있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좀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움직인 것이 없는 LS 일렉트릭도 연초부터 좀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과연 좀 더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전력기기주들 반등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은 예상된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쉴 만큼 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두 양사가 모두 다 동일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선택지로 본다면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지 네. 않았나요? 네. 일단은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전력망 공급에 대한 이슈와 또 유럽에서의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배경이 지난해에도 또 올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사실은 지난해 상반기 때까지는 두 기업이 모두 다 신고가 흐름을 같이 동반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부터 시간에 대한 차이가 생긴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차이가 아닐까. 북미 지역에서 전력망 공급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서 유리하다라면은 현지에 공장이 있는 것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현지에 대한 이 생산 조달할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더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LS 일렉트릭은 그동안에 좀 오랜 시간 좀 쉬었고요.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점과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과 차별점이 있다라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해상 케이블 사업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이 유럽에서 금리에 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유럽에서 먼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예상을 하되 만약에 이제 전력망에 대한 관점으로 간다라면은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먼저 보고 그리고 다만 LS 일렉트릭은 낮은 저점에 네. 대한 매력점은 괜찮다. 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해만큼 네. 전력기기 주들이 올해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큰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IRA 법안 때문에 미국 현지 내에서의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꼭 신재생이라든지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공장에 대한 라인을 스마트 자동화에 대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보다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적 전력망 공급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는 LX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은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이 전력 관련주 내에서는 저점 매력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현대 일렉트릭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에코프로머티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중 최고가 경신을 했지만은 오늘 조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13%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해서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코프로머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이 신규 상장주 제가 최근에 계속 보지만 그냥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진짜 수급에 의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오늘 변동성만 약 20%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 결국에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왜 그동안 상승을 했냐, 오늘 또 왜 강한 시세가 나왔냐라고 좀 본다라고 한다면 그 명분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뭐 기사만으로 볼 수 있는 그 MSCI 관련된 그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최고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 이제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고 한국이 포함된 이 MSCI 그 신흥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상 과거 흐름에 있어서도 이제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에코프로머티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차피 신규 상장주라서 이 수급에 의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였고, 그러니까 테마성 움직임을 계속 보였던 거고요. 그리고 2차전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죠. 혹시나 올해도 2차전지 업종이 그 불확실성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특히나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IRA든지 2차전지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 아마 올해 변동성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섣부르게 매매에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자리를 좀 찾아보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 종목도 보시면 그 투자주의 종목이에요. 투자주의 종목에 딱지가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주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강세를 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21만 3천 원만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대마저도 밀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타이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지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19만 1천 원 정도? 이것도 제가 좀 러프하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마저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좀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9만 1천 원 정도 가격대를 좀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탈하게 되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 네. 네. 그리고 투자주의 딱지가 떼지고 나면 그때 봐도 되고요. 물론 성장성 있고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도 높은 기업이긴 하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가격 부담이 있고 변동성이 있는 만큼 다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MSCI 이제 편입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쑥쑥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미래에셋에서 지금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편입이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그 흐름을 가져가다가 힘이 빠진 부분이고, 근데 2월 편입 시기까지 아직까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한진칼이라든지 알테오젠, HPSP, 뭐 현대오토에버도 다 두산 로보틱스까지 지금 편입 기대가 높다고 거론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편입 일정 전후로 해서의 전략을 좀 지켜볼 만할까요?
이광 파트너님께 여쭤볼까요? 저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신규주에 대한 이 모멘텀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시세가 최근에 지수가 좋으면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상단 확인하고 꺾이기 이전까지는 차익성 매물이 그 시점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추세에 대한 이 흐름들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면은 이들 종목들도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어도 아직까지는 뭐 차익성 매물이라든지 부담스러운 요인들은 아직은 출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편입의 일정까지는 네. 조금 더 지켜볼 네. 만하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이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주가는 오히려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장했었던 LS 머티리얼즈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소재 공급에 대한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이 재성장에 대한 키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하방 지지력도 좋지 않을까. 상단에 대한 매물 부담도 있겠지만은 하방 지지력도 좋은 그런 견고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하이브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 스카이스택은입니다.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보내드리니까요. 하단에 나가는 주소로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선물 드리는 만큼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